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너5 시간입니다. 오늘 발표됐던 주요 경제 지표들을 먼저 체크를 해보고 시장 안의 주요 발언들과 이슈들까지 모두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PI 데이터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직전월보다는 일단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0.5% 하락을 했고요. 시장의 전망치 대비해서도 0.3%인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수치가 공개가 됐는데 특히 근원 PPI 같은 경우 역시 0.1% 하락하면서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서비스 부분 가격이 전월 대비 0.7% 하락하면서 전체 하락세를 주도한 반면 상품 가격은 변동성이 없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소비자 물가에 선행하는 지표가 PPI 지표이기 때문에 향후 물가 둔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1차원적으로는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이 급격한 인플레이션 둔화 자체가 기업들이 관세에 대한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떠넘기지 못하고 마진 축소로 직접 떠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풀이도 있는데요. 만약 그게 맞는 현실이라면 오히려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함께 발표됐던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실망스러운 수치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소매 판매 전월보다는 0.1%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 3월에는 1.7%나 급등했었기 때문에 직전월과 비교해봤을 때는 급격한 둔화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특히 13개 주요 품목군 중에 절반 이상인 7개 부문에서는 매출이 감소했는데요. 이 스포츠용품이나 의류, 또 주유소 부분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 수입차 고율 관세 우려로 지난달 급증했었던 자동차 판매 역시 이번 달에는 한풀 꺾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둔화 흐름을 일시적인 조정으로 보기보다는 구조적인 소비 위축의 전조로 해석하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가 소비자 가격에 전이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촉발됐던 선제 수요가 빠르게 소진되면서 유효 수요가 줄고 있다는 분석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향후 기업 매출이나 생산, 고용 등 실물 지표 전반에는 부담을 줄 수 있는 데이터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고용 쪽은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지난주 동안에 새로 신청됐던 실업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22만 9천 건으로 전주 대비 큰 변동성 없이 유지가 됐는데요. 다만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을 보였고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9천 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경기 둔화 조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이 소비와 고용 모두에게 중장기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연준의 인내심 시험과 함께 정책 전환까지도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 이 연준 의장의 간밤 발언과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공급 충격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고금리 장기화 시대에 대한 가능성을 크게 키웠습니다. 한마디로 인플레이션과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외부 변수 때문에 오히려 고금리가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점검을 해보시면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장기 실질금리가 더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은 향후 인플레이션이 2010년대보다도 더 변동성이 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관세나 공급망 리스크, 또 지정학적 충돌 등 다양한 공급 측 충격들이 더욱 자주 또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연준과 경제 전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을 놓고 경고의 말을 간밤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단기 금리보다도 더 중요한 장기 금리의 추세 변화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는데 사실상 고금리 장기화 시대를 시사한 셈이라고 시장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표됐던 미국의 생산자 물가,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제기된 데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이 연준의 정책 스탠스 변화에 시장은 더욱더 주목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번 발언을 두고 연준이 과거처럼 물가 안정이 나오면 즉시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기조로 돌아가기보다는 고물가 시대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해서 높은 금리를 장기간 유지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한 글로벌 투자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의 메시지가 이제 단순히 금리 인하 여부보다도 이 통화정책 자체 패러다임 전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뜻이다라고 풀이를 했고요. 투자자들도 금리의 방향성보다는 금리의 수준과 지속 기간에 대해서 전략적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연준은 향후 몇 달 안에 새로운 통화정책 프레임워크 개편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인데 8월 말에 열리는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해당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일단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 일단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되려 후퇴하고 있는 시기에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연말까지도 기다려야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이 고금리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연준의 스탠스도 계속해서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뉴욕 증시를 크게 웃게 했었던 중동의 방문 소식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UAE 쪽에서의 내용들도 전해졌고요. 또 유럽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미국과 함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관세 관련된 부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중동 순방을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는 아랍에미레이트로부터 1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이끌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부다비에서 이 빈 자이드 UAE 대통령과 함께 회담을 가졌는데요. 향후 10년 동안 AI나 에너지, 기술 분야에 걸쳐서 미국에 1조 4천억 달러를 투자받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또 트럼프는 이번 투자를 포함해서 미국이 유치한 글로벌 투자 규모가 10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면서 앞으로 UAE와 미국의 관계는 더욱더 강화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이 자리에서는 AI 반도체 선도 기업인 엔비디아 CEO 젠슨 왕도 동석을 하면서 기술 협력 강화가 상징적으로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럽의 집행위원회는 미국과 실무급 관여를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협상에서 구체적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내용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유럽은 자동차와 같은 주요 공산품에 대해서 상호 무관세를 제안을 했고요. 미국산 LNG나 AI 반도체 구매 확대 등도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과의 무역 균형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전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철강 관세에 대응해서 33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를 미리 예고하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협상 여지를 남기고 90일 유예를 결정한 바가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협상안과 함께 조만간 유럽 쪽에서도 긍정적인 내용이 전해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이번 주에 주말에 열리는 제주에서의 에이펙 통상장관 회의가 될 것 같은데요. 한국과 미국의 만남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만남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만큼 주말 사이 전해지는 협상 내용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자, 시장의 여러 가지 지표들과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월가에서는 다시 한번 우려와 관련된 시각들이 간밤 제기가 됐습니다. 이번 주 초만 하더라도 S&P 500 지수의 목표가를 지속적으로 줄상황하면서 오히려 기대감을 키웠다가 간밤에는 오히려 다시 한번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여러 곳에서 들려오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S&P 500 지수의 반등이 굉장히 반가웠던 건 사실입니다. 저점 대비해서 18%나 급등하는 모습이 지난 25거래일간에 나와줬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이 정도로 급등했던 사례들 사실은 많지 않았었습니다. 1970년 이후로 5번째로 큰 단기 랠리를 이번 사이클 때 보여줬는데 보통 이렇게 25일 안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평균 250거래일 동안 S&P 500은 30%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때문에 지난 25일 동안 18%나 급등한 S&P 500, 앞으로 200거래일 넘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과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긴 한데요. 다만 월가의 핵심 인사들은 이런 반등 속에서도 실물 경제에 대한 구조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라고 지적의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의 발언을 체크를 해봐야겠는데 이 제이미 다이먼 CEO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길 바라지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침체가 온다면 그 규모와 지속 기간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현재 관세 수준만으로도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공급 비용 부담이 여전히 경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또 소비자 물가에 대한 우려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죠. 월마트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지금 관세가 너무 높기 때문에 월마트에서 파는 일부 품목에 대한 가격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간밤 전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도래한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세븐스 리포트의 톰 에사이 같은 경우도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우려가 지배적이었는데 최근 랠리로 인해서 어느 정도 완화됐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인 리스크가 남아있다라고 경계의 말을 함께 남기기도 했는데 이번 증시 반등이 이 실물 경제 회복을 선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금리 점정을 기대에 따른 단기 기술적 반등에 그칠지는 향후 발표될 고용이나 소비 또 물가 지표를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낙관적인 관점이 굉장히 많이 공유가 됐었는데 간밤 발표됐던 주요 경제 지표들과 함께 월가에서는 다시 한번 경기 리스크와 관련된 내용들이 크게 대두가 되기도 했습니다.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매일매일 주요 이슈들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비트코인이 만들어내주고 있지 않은 가운데 어제 전반적으로 코인들의 가격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이 0.3% 정도 가격 하락을 보이면서 10만 3천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증시와 함께 약세 흐름이 보여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시장 안에서 강력한 상승에 대한 내러티브는 존재합니다. 트럼프의 차남이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언급을 했는데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것이 정상으로 향하는 경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집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줌과 함께 본인이 직접 운영하게 될 비트코인 채굴 회사에 대한 기대감까지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지속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우상향을 하는 비트코인에 대한 희소 가치를 여전히 시장 안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당분간 숨고르기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도 같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